어제는 그 부조리와 모순은 우리들의 시각이 비틀려서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운행의 법칙은 오직 인과의 법칙인데 이게 전생과 이생하는 챕터를 넘기는 이야기들이다 보니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을 뿐이라는 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열통이 터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제 대답은 심플합니다. 내가 모르지만 인과율에 따라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못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이 답답함에 묶여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헤매는 귀신이 됩니다. 이 집착에 묶인 거죠. 귀신은 딴 게 아니에요. 살아서 너무 무지했고 죽으면서 집착에 매여버리면 귀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살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죽는다고 사람이 끝이 아닌 거죠. 살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고스란히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계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묶여있는 영가들이 줄을 세우면 정말 이 지구를 몇 바퀴 돌리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문이 열린다면 정말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하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영혼들이 바글바글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영매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영가들을 봅니다. 정말 누가 보면 미친년이죠. 잠도 비몽사몽간이에요. 노상 꿈을 꾸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도 해롱해롱하죠. 참 그런 멘탈로도 그럭저럭 잘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또 나름 살만한 셈이에요. 물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우울증 이야기하면서 참 별 얘기 다 한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 정보 가운데 필요 없이 오는 건 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으니까요. 모두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꿀팁이 나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내 앞으로 옵니다.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나는 정보에 편식을 하게 돼서 반드시 영혼의 병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야기든 부처님 이야기든 마호메트 이야기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엉터리 주장 역시 나에게 알려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싫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귀에 들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틀렸다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말없이 꾸덕 받아 먹어 두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쓰일 날이 오게 됩니다. 몰라서 답답하지 알고도 답답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알아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좀 답답하긴 하겠네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나에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살아갈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되니까요. 우리는 남의 인생을 뭐라고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은 지금 알아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그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니 남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이나 잘 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키면 좋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 것을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간섭이 돼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뻔히 보여도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몰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저 조금 의식이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가급적 간섭을 안 하면서 말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각자에게 가야 할 정보와 지식이 다 달라서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테니까 내가 굳이 그 자연의 원리를 어겨가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내가 하는 간섭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 낭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쏟아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받아들여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대라는 관역에 가서 꽂히지 않게 되면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두들긴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남을 욕하는 거라든가 남 탓을 하는 것 같은 게 왜 안 좋은 거냐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가령 대통령 욕을 실컷 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이 없는 경우엔 내가 뱉어냈던 그 욕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두들깁니다. 이 말도 파장이 있어서 에너지거든요. 내가 볼 땐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사실 나는 잘 모르거든요. 겉껍데기만 보이니까요. 이럴 경우엔 욕이 관역에 가서 꽂히질 않아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그 깊은 내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눈이 횟가닥 돌았죠. 그래야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분명히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귀신이 쓰여서 살인까지 갔다는 말이죠. 분명히 이 귀신이 쓰일 환경을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 맞습니다. 욕먹어도 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간 것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살기 좋으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은 그런 살인이 벌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목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남 탓하고 남 욕을 하게 되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 몫의 양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두들깁니다.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수맥의 원리처럼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오래 살면 그 수맥의 파장 때문에 병이 드는 것처럼 남 탓이나 남 욕을 맨날 하고 살다 보면 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에너지 파장에 두들겨 맞아서 결국 내가 골병이 들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욕을 속으로 하던 입 밖으로 내뱉던 상관이 없이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남 탓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요. 스스로 저절로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울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처방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내가 어려워지게 된 밑바탕에는 분명히 나도 모르게 난탓 같은 일들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의 인생에 엄청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놓고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시선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연의 고리에 따라서 빚을 주고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각 잡고 뼛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최민식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나만 잘하자. 네. 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오는 것 같아요. 네. 허세가 들어가고 네. 그냥 내 일을 제가 열심히 할 뿐이에요. 네. 자기는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말이죠. 정말 명쾌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도 내 거에만 신경 쓰세요. 괜히 남의 허벅지 긁는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남의 생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은 남의 허벅지를 긁는 일입니다. 내 등이 가려운데 왜 남의 허벅지를 긁나요? 그러니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내 거만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